안녕하세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60대 남자입니다. 자식들을 다 키워놓은 지금 저는 한결 여유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희 가정엔 몇 번의 풍파가 불어닥쳤죠. 그중엔 차마 어디에 말하기 나쁘그런 사연도 있었는데 아예 속 시원히 많은 분께 말해버리고 훌훌 털어버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란 삼형제 중 막내예요. 이후 저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고향에 남은 두 형과 달리 돈을 벌기 위해 경기도로 상경했어요. 그리고 작은 공장에서 일을 하다 20대 후반에 3살 어린 아내와 중매로 만나 결혼했죠. 한동안 우리 부부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우린 결혼 4년 만에 아들을 낳고 2년 뒤 딸을 낳으며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어요. 저는 비록 아직 단칸방을 벗어나지도 못했고 다니던 공장이 망해 어렵사리 환경미화원이라는 새 직업을 구했을 때라 형편도 몸도 힘들었지만 당시 제 마음만은 부자라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으라차, 우리 아들, 딸 아빠 보고 싶었지? 네, 아빠. 일은 안 힘드셨어요? 힘들긴. 아빠는 우리 아들, 딸만 생각하면 천하무적이 되거든. 그래서 하나도 안 힘들었지. 저는 집에 들어가기 전엔 항상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몸에 밴 쓰레기 냄새를 없애보려 괜히 두 팔과 몸을 향해 입김을 후후 불기도 했죠. 가장으로서 초라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애들에게도 아내에게도 절대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인생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는 법이더군요. 딸이 3살이 됐던 해 저는 그만 잠시나마 가족의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시장 가서 장 좀 봐올게요. 그리고 오늘 저녁은 특별히 이 사이가 솜씨 좀 발휘해보겠습니다. 장모님께서 점심 맛있게 차려주셨으니까요. 그날 저와 아내는 애들을 데리고 처가에 놀러 갔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 저와 아내는 애들을 잠시 두 분께 맡기고 장을 보러 나갔어요. 그리고 두 손 가득 장 본 것들을 들고 돌아오는 길에 큰 사고를 당하게 된 거죠. 여보, 피해! 그때 아내는 기름집에 들러 참기름도 좀 사가야겠다며 저보다 앞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옆으로 지나가던 트럭 하나가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휘청휘청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트럭은 결국 앞서가던 제 아내를 빠르게 덮치려 했습니다. 놀란 전 손에 든 짐을 바닥에 전부 내팽개친 뒤 정광석화처럼 달려가 아내를 밀쳐냈죠. 그땐 사고가 나는 게 무섭다 뭐다 하는 생각이 정말 아무것도 안 나더군요. 그저 제 머릿속엔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외침만 울려 퍼졌어요.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나동그라지던 아내의 얼굴을 끝으로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눈에 보인 건 펑펑 우는 아내의 얼굴과 하얀 병원 천장이었죠. 여보, 정신이 들어? 나중에 들어본 바로 저는 무려 3주간 깨어나지 못했다고 해요. 아내를 구한 전 다리에 금이 가고 팔이 부러지며 머리까지 크게 다쳤던 거죠. 그래도 목숨을 건지고 이만한 상태로 끝난 게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경기도에 살던 장인 장모님과 두 손아래 처남도 먼 지방에 살던 부모님과 두 형도 달려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해줬어요. 그리고 얼마 뒤 트럭 운전사는 병실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제게 사죄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병원비에 치료비, 원하시면 합의금까지 전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식만 5이다 보니까 자는 시간도 아끼면서 트럭 일을 하다 보니 너무 잠이 오더라고요. 들어보니 비록 졸음운전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저처럼 한 집안의 가장, 그것도 자식이 5이나 되는 가장이라고 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을 고소하거나 하진 않고 병원비 전반과 약간의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했죠.
당신처럼 마음 약한 사람이 어떻게 합의금 받을 생각을 했대? 나 좀 놀랐어. 마음 같아선 사실 안 받고 싶었지. 딱 보니까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 보여서. 그런데 난 가장이잖아. 내가 병원에 언제까지 있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동안 당신하고 애들은 뭐 먹고 살아. 양가 모두 우리에게 도움 주실 형편도 아닌데 말이야. 그래서 두 눈 딱 감고 너무 많이도 말고 그분이 먼저 제시해준 돈만 받았던 거야. 비록 무사히 살아나긴 했지만 저는 오래도록 병원 생활을 하고 퇴원을 해서도 오랜 시간 통원 치료를 받으며 재활도 해야 했습니다. 그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도 하지 못해 아내는 저 대신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비록 운전자에게 병원비와 약간의 합의금은 받았다 한들 그 긴 시간 동안의 생활비는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아내는 식당 허드렛 일을 시작했고 죄송하게도 저희 아이들은 장인 장모님이 키워주시다시피 하게 됐죠. 죄송해요, 장모님. 두 분도 장사하셔야 하는데 사위인 저 때문에 고생시켜드려서요. 아닐세. 우린 오히려 자네에게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어. 우리 딸을 목숨 걸고 지켜주느라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딸은 지금 목숨을 부지하지도 못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우리 마음 같아선 자네에게 심장이라도 꺼내주며 보답하고 싶어. 어차피 구멍가게 장사야 잘 되지도 않는 거 자네 장인 혼자 포기하고 있네. 게다가 매번 둘이 앉아서 파리만 잡고 있는 것보다 난 집에서 우리 예쁜 손주들 보는 게 훨씬 좋아. 아무리 아내를 구하려다 그렇게 된 거라지만 저는 제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때문에 전 정말 이를 악물고 치료와 재활에 전념했어요. 그렇게 저는 1년이 넘는 치료 기간을 끝맺을 수 있었죠. 비록 사고 당시 얼굴에도 큰 골절을 입었던 후유증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많이 잃었지만은요. 여보, 나 당신 다시 일 시작해도 식당 일 안 그만두려고. 지금처럼 부모님께 애들 부탁하고 나도 돈 벌래. 집 형편도 어려운데 당신 혼자만 이 모든 무게를 감당하게 할 수는 없잖아. 다행히 전 다시 환경미화원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후로도 애들을 장인 장모님께 맡기고 일을 다녔어요. 저도 애들을 위해선 맞벌이가 낫겠다고 생각했지만 장인 장모님께 너무 죄송하더군요. 때문에 저는 일이 끝난 후 애들을 데리러 간 날 두 분께 적게나마 돈을 담은 봉투를 건넸어요. 정말 얼마 안 되는데요. 그래도 저희 형편에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었어요. 저희 애들 봐주시는 비용이에요. 이젠 저도 퇴원했고 맞벌이도 하니까 이 정도씩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을 꾸렸으면 저희끼리 알아서 잘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자꾸 짐이 되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예끼 사람아, 얼른 가져가게. 나도 이 양반도 애들 봐주는 일이 고되다곤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어. 박서방, 우린 자네를 볼 때마다 늘 미안하고 고마워. 우리 딸 애들이어서도 있지만 우린 자네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라도 애들을 둘이 아니라 내도 봐줄 수 있네. 그러니 우리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고 제발 이 돈은 넣어두게. 부탁이네. 그런 두 분의 만류에 저는 결국 평소 두 분을 더 극진히 챙겨드리는 일로 애들 봐주시는 일에 대한 보답을 만족해야 했어요. 두 분은 항상 시력을 많이 상실한 제 눈을 보며 죄책감까지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는 한 번씩 제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리곤 했죠. 괜히 나 같은 아내를 만나서 당신만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불행하긴 이까지 시력 좀 떨어졌다 뿐이지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여보, 난 만약 같은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된다고 해도 매번 망설이지 않고 당신을 구해낼 거야.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내 아내고 우리 애들 엄마니까. 그리고 난 당연히 가족을 지켜줘야 하는 우리 집 가장이니까. 그러니까 그만 미안해해. 그럴 때마다 전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물론 저도 평생 안고 살게 된 몸의 문제가 속상하긴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고 살 수 있었던 건 착한 저희 아이들 덕분이었어요. 아버지! 아이고, 우리 아들 학교 끝나고 외할머니네 가는 거야? 네, 가서 열심히 숙제하면서 아버지랑 어머니 기다리려고요. 야, 다들 인사해. 우주 최강짱인 우리 아버지야. 아빠,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학교에서 자랑스러운 아빠 직업에 대해 써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환경미화원이라고 쓰면 돼요? 아, 맞긴 한데 우리 딸 친구들 앞에서 이런 거 발표하면 창피하지 않겠어? 왜 창피해요? 아빠가 우리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아는데 제 친구들은 아빠 뭐 하는 분인지 이미 다 알아요.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훌륭한 분이라고 제가 엄청 자랑했거든요. 가끔 놀리는 애들도 있었는데 제가 흠씬 두들겨 패줬어요. 저희 반에서 남자애들보다도 힘세요. 고맙게도 아이들은 사람들이 무시하던 환경미화원인 절 자랑스러워 해줬습니다. 아이들은 사춘기에 들어서서도 제게 서슴없이 사랑한다고 말해줄 정도로 착한 효자 효녀였죠. 게다가 누굴 닮은 건지 머리도 좋아서 공부도 곧잘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돈을 모은 덕에 우린 월세집에서 방 3개짜리 전셋집으로 이후론 낡은 빌라지만 드디어 자가로 이사 갈 수도 있었어요. 당신 가게 끝나고 또 술 먹고 들어왔어? 하지만 어두운 기운은 그런 집안의 평화를 시기 질투한 건지 또다시 저희 집에 스며들더군요. 아내는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되고 저희가 막 자가로 이사 갔던 시기에 작은 호프집을 인수했어요. 더 이상 남 밑에서 눈치 보고 일하기 싫다며 아내가 자기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졸랐거든요. 당시 이사하느라 형편이 넉넉지 않은 시기였는데 직장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올 것 같다던 아내의 말에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한 거죠. 솔직히 식당도 아닌 술집이라 저는 술 취한 사람들 때문에 아내가 고생하진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마침 사정이 있어 가게 주인이 싸게 넘기기로 한 그 술집은 위치도 평소 매출도 가장 좋은 곳이었고 아내가 그곳을 강력히 원해서 더 반대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때 끝까지 아내를 말렸어야 했던 겁니다. 아, 좀 마시면 뭐. 술 취한 진상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동네 여자들이랑 좀 마셨다. 왜? 그 여자들이든 다른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은 돈 내고 자기들끼리 편하게 술 마시러 거기 간 건데 왜 자꾸 가게 주인이 거기 껴서 술을 마셔대? 그리고 당신 원래 그렇게 술 잘 마시지도 못하면서 왜 허구한 날 술을 많이 마시든 적게 마시든 새벽 4, 5시나 돼야 들어오냐고. 애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술이야 마시니까 자연스럽게 느는 거고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좀 늦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그리고 내가 마신 술값 안주값은 당연히 안 받거든? 그래, 막말로 뒤늦게 술 먹고 노는 분위기 알았다 보니까 난 너무 재밌어. 내가 평생 무슨 재미로 살았어? 없는 형편에 돈 모으겠다고 전전긍긍하면서 식당 사장들 눈치만 보고 살았지. 가족들 위한답시고. 근데 이제 대출을 끼긴 했지만 우리 집도 샀고 애들도 많이 컸잖아. 더 이상 우리 부모니까 안 맡겨도 될 정도로. 그럼 그동안 힘들게 산 만큼 나도 좀 재밌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재밌게 살지 말래? 살라고. 근데 당신 엄마라는 사람이 애들한테 관심이 없어도 너무 없잖아. 당신 호프집 시작하고 애들 밥이나 빨래 신경 써준 적 있어? 애들 밥은 내가 차려주거나 내가 바빠서 못 챙겨주면 애들 스스로 차려 먹잖아. 아니면 애들이 직접 처가 가서 장모님께 밥 해달라고 하거나. 빨래도 청소도 나랑 애들이 다 하고 당신은 대체 이 집 와서 자는 거 말고 하는 게 뭐 있어? 집안일 하라는 게 아니라 엄마면 적어도 한창 사춘기인 애들한테 관심은 가져줘야지. 아내는 한두 번씩 술집 손님들 사이에 껴서 술을 먹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은 자기 지인들을 불러서 술을 진탕 먹고 오기도 했죠. 아내가 너무 취해 제가 술집으로 직접 데리러 간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아내는 점점 밖으로만 돌며 집엔 관심조차 없어졌습니다. 저와 아내는 아내가 호프집을 시작하며 정말 많이 다투게 됐죠.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 참고 또 참았지만 한 번씩 큰 소리가 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여보, 나 이제 당신이랑 싸우는 것도 지쳐. 우리 그만 이혼해. 뭐? 이혼? 뜬금없이 무슨 이혼이야? 그리고 방에 애들 아직 안 자. 애들 다 들리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러다 아들이 고2가 됐던 해 아내는 대뜸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많이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부부로서 살아온 시간과 정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혼은 생각도 해본 적 없던 저였어요. 저는 황당한 마음에 아내에게 물었는데 아내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무작정 이혼을 하자고 우기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이 정도면 살 만큼 살았잖아? 나 이제 당신 봐도 아무런 감흥도 없고 당신이랑 사는 것도 지겨워. 솔직히 우리 그동안 툭하면 싸우긴 하지 사이 좋았던 적 없었잖아. 이제 애들도 많이 컸겠다. 난 내 행복 찾아 떠나고 싶어. 애들은 당신이 마저 키워. 애들은 나보다 당신 훨씬 좋아하잖아.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갑자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혼이야? 부부가 한 번 결혼하면 평생 사는 거지. 무슨 감흥? 부부에게 애정만큼 중요한 건 의리야. 싸운 건 당신이 애들한테 관심도 없고 맨날 노는 데만 간식 팔려 있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애들을 그냥 키우는 것도 아니고 마저 키워? 애들이 무슨 물건이야? 그러니까 난 애들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을 더 우선시하면서 살고 싶단 말이야. 막말로 애들 굳이 내 손길 없이도 알아서 잘 컸잖아. 이 정도면 애들도 다 키웠겠다. 난 더 이상 당신하고 안 살고 싶어. 나 아직 47밖에 안 됐는데 이젠 엄마가 아니라 한 여자로 살고 싶다고. 애들이 다 커봤자 아직 10대야.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한 소리를 해? 부모가 이혼하면 애들 마음엔 얼마나 큰 상처가 남겠어? 당신 대체 왜 이래? 당신 아까부터 행복을 찾겠다. 여자로 살고 싶다고 하는데 설마 당신 바람났어? 처음엔 애들을 생각해서 저나 아내에게 이혼 같은 소린 그만 꺼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혼하자고 요구하는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물음에 순간 말문이 막힌 아내를 보고 제 직감이 들어맞았음을 깨달았죠. 그래, 나 남자 있어. 계속 그거 숨기고 이혼하자고 한들 당신이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솔직하게 말할게. 술집 손님으로 만난 남잔데 5년 전에 사별했대. 자식도 없는 데다 나이도 나랑 동갑이고 사업가라 돈도 많아. 자기한테 오면 나 호프집 같은 일도 안 해도 되게 주부로 평생 편하게 살게 해준대. 나 그 사람이 너무 좋아. 우리 애들도 당신이 내 목숨 구해준 것도 전부 상관없을 정도로. 나 그동안 당신하고 애들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 행복 찾아 떠나게 해줘.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하면 당연히 그것도 줄게. 그 정도 돈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당신이 어떻게 나랑 애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래, 비겁하지만 말해보자. 난 당신 구하느라 목숨도 걸었고 1년 넘게 병원 신세지고 눈도 망가졌지만 당신 한 번도 원망해 본 적 없어. 난 항상 당신하고 애들 위해서만 살았고 가족이 행복하면 그걸로 만족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내 뒤통수를 이렇게 쳐? 어떻게 날 두고 다른 놈이랑 눈이 맞아? 당신 이거 엄연한 범죄야. 알아? 저는 너무 큰 배신감에 당시엔 폐지되지 않았던 외도 관련 죄명을 들먹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뻔뻔하게도 코웃음을 치며 이러더라고요. 아니, 난 당신한테 미안할지언정 법적으로 처벌받을 짓은 한 적 없어. 그 사람이랑 난 그런 더러운 관계가 아니라 딱 정신적으로만 교감한 플라토닉 러브를 했으니까. 법적으로 처벌받으려면 육체적인 접촉이 있었어야 하고 그걸 또 당신이 증거까지 잡아야 한다며? 나도 다 알아봤어. 근데 백날 당신이 발로 뛰어봐.
증거를 잡을 수가 있나? 여보, 다른 남자한테 마음 준 사람 당신도 같이 살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우리 깔끔하게 이혼하자. 부탁이야. 깔끔? 이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솔직히 나 까놓고 말할게. 그동안 나 당신 직업 쭉 창피했어. 입 밖으로 말하면 내가 천하의 못된 여자 되는 것 같아서 차마 말은 못했지만 하고 많은 직업 중에 하필 쓰레기 만지는 직업이 뭐야? 그리고 난 당신도 가난해서 벗어났다고 한들 고작 샀다는 집 이런 낡은 빌라인 것도 다 싫어. 그런데 지금 만나는 사람은 당신보다 젊고 돈도 많아. 그런 사람을 두고 내가 당신이랑 살고 싶겠어? 애들 당신 준다고.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좀. 아내의 말은 그 어느 하나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찌르지 않는 게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창피했다는 모든 말이 제 자존심을 무너뜨리더군요. 저는 망연자실한 채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내는 그런 저를 향해 부부로서의 우린 이미 끝난 지 오래니 포기하라는 말을 던지며 밖으로 나가버렸죠. 그리고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나온 아이들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절 꼭 안아줬어요. 아빠, 더 일찍 뛰쳐나. 어머니한테 화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냥 저도 너무 놀라서. 괜찮으세요? 저도요, 아버지. 저도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의자에서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자식인 우리까지 안중에도 없이 남자한테 눈이 멀어버릴 수가 있어요? 저희도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아버지는 오죽하시겠어요? 아니다. 어른인 나보다 너희가 더 놀라고 상처받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너희가 다 듣게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이게 어디 아버지 탓인가요? 아버지, 어머니랑 이혼 안 하실 건 아니죠? 더 시간 끌어서 더 많이 상처받으실 필요 없잖아요. 저도 연정이도 원래부터 우리한테 관심 없던 어머니란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우린 안중에도 없는 어머니랑 얼른 이혼하고 저희랑 셋이서만 행복하게 살아요. 아빠, 어차피 엄마 없이도 우리 셋이 밥도 빨래도 청소도 다 나눠서 하고 살았잖아요. 앞으로는 저희가 아빠 지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릴 배신한 엄마 때문에 더는 힘들어하지 마세요. 억울하잖아요. 분명 자신들도 놀라고 상처받았을 텐데 의젓한 아이들은 그렇게 절 위로해줬습니다. 저는 흐느끼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전 새벽 1시가 돼서야 술에 취해 들어와 방으로 들어가 버린 아내를 보고 난 후에도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 홀로 술잔을 기울였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차분히 마음을 추슬러 보려고요. 결국 새벽 4시가 다 돼서야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차피 이 결혼은 이미 끝이 났고 아이들 말대로 이혼을 질질 끌어봤자 저만 더 힘들고 억울하겠더라고요. 때문에 아내가 원하는 대로 깔끔히 이혼하기로 한 거죠. 그 편이 저도 저지만 애들이 최대한 덜 상처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았어요. 재산 분할도 당신이 많이 유리하게 받았고 나랑 그 사람한테 각각 위자료도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 문제 없지? 애들 양육권도 당신이 가져갔고 애들 어른 될 때까지 나한테 양육비도 받기로 했으니까 차라리 당신한텐 다행이잖아? 맨날 서로 으르렁대던 내가 깔끔하게 당신 인생에서 사라지는 거니까. 깔끔? 착각하지 마. 이건 내가 우리 애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선책이었던 것뿐이야. 당신하고 그놈 어떻게든 홍밥 먹여보려고 사람 써서 뒷조사까지 했는데 아무 증거도 못 건진 게 내 천추의 한이라고. 장담하건대 당신은 언젠가 꼭 천벌받을 거야. 그리고 애들 마음에 더 상처 주지 말고 살면서 절대 우리 애들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각각 청구해서 받아낸 뒤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이 못 보신 게 천만다행이다 싶었죠. 그리고 장인 장모님은 제게 찾아와 아이들을 껴안고 흐느끼며 사과를 하셨어요. 미안하네 박서방. 우리가 희연히 그걸
사람으로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이런 금수만도 못한 것이 됐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그 애가 자네랑 애들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한테 뻔뻔하게 자기 좀 이해해달라는데 이해하긴 뭘 이해해줘. 너 같은 건 아무리 딸이라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니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고 쫓아냈네. 아이들은 자신들을 키워준 두 분을 끌어안고 달래다 결국 함께 눈물을 터뜨렸어요. 이렇게 좋은 분들이건만 대체 왜 아내는 그런 괴물이 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이혼한 후 저는 아이들만 보고 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기특하게도 자신들의 엄마를 떠나보낸 후 더 열심히 공부를 하더군요. 두고 보세요, 아버지. 저도 연정이도 꼭 성공해서 어머니 보란 듯이 잘 먹고 잘 살 거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꼭 아버지도 호강시켜 드릴 거예요. 말이라도 정말 고맙고 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코피가 터질 정도로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은 이후 차례로 명문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첫 대학 등록금은 2번 모두 장인 장모님께서 내주셨죠. 제가 낸다니까요. 2분 이제 슈퍼도 접으셨는데 돈 있으면 2분 노후 위해서만 쓰세요. 아닐세. 우리 손자 손녀 대학 갈 때 적어도 첫 등록금만은 꼭 우리가 내주고 싶었어. 자네도 알지 않나. 다른 손주들보다 우리가 키우다시피 한 2 아이가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전체에 관한 건 뭐든 다 끊어내고 싶었지만 저는 아이들과 함께 1년에 한 번 정도는 2분을 보고 살았거든요. 저야 가슴 아파도 2분과 안 보고 살 수 있다지만 아이들이 자신들을 키워준 2분을 너무 보고 싶어 했으니까요. 2분께 듣기로 이혼 후 곧장 호프집을 접었던 전처는 그놈과 재혼해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2분은 전처와 인연을 끊었는데 큰 처남 한 사람만 전처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어 소식은 알고 계셨거든요. 그 말을 들은 후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 2분께 애들 엄마 얘긴 굳이 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죠. 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이제 저 당당한 변호사라고요. 2 아이는 정말 자기들 엄마 보란 듯이 성공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한 후 당당히 대기업 공채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어요. 변호사로서의 꿈을 키워나갔던 아들은 대학 졸업 후 곧장 대학원인 로스쿨에 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들은 대견하게도 로스쿨 졸업하던 해에 처음 본 변호사 시험에 떡하니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했는지 잘 알기에 정말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또한 아들은 얼마 뒤 저와 딸에게 놀랍게도 결혼 발표를 하지 않겠어요? 상대는 저도 딸도 이미 몇 번이나 봤었던 아들과 4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였죠. 너랑 예진이가 언젠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긴 했다만 너 아직 벌어놓은 돈도 많이 없잖니. 예진이 부모님이 허락하시겠어? 변호사 되면 다른 여자가 못 채가게 얼른 결혼부터 하라고 늘 말씀하셨던 분들이 바로 예진이 부모님이에요. 그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예진이가 저한테 진짜 청혼을 먼저 하지 않겠어요? 들어보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먼저 예진이한테 정말로 얼른 결혼을 하라고 하셨다고 해요. 집도 혼수도 다 마련해주고 싶다면서요. 원래 예진이 꿈이 자기가 외동딸이라 일찍 결혼해서 애들을 많이 낳는 거였거든요. 예비 며느리 부모님이 저희 아들을 워낙 예뻐했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결혼까지 추진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보다 1살 어린 예비 며느린 저희 딸처럼 큰 대기업에 다니며 직업도 좋았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던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은 서울에 빌딩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유했었거든요. 반면 아들의 부모인 전 한 해 전 환경미화원을 은퇴한 후 작은 건물 경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아이들을 뒷바라지한 후 남은 건 낡은 빌라 한 채와 적당한 노후자금 뿐이었으니 상대적으로 기가 죽었죠. 저야 괜찮지만 혹시 너무 차이가 나는 집안 때문에 아들이 앞으로 무시당하며 살진 않을까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 되실 분들을 만난 뒤 다행히 그런 걱정은 싹 사라졌습니다. 저희 욕심으로 귀한 아드님을 너무 빨리 결혼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드님을 정말 눈 높은 다른 집 여식이 채가기 전에 얼른 데려오고 싶었어요. 세상에 이런 청년이 또 어디 있습니까? 착하지, 성실하지, 다정하지. 게다가 그렇게 아드님이 효자라면서요. 아드님이 자기 생일엔 꼭 사돈 어른께 선물을 한다지요. 자기 낳고 키우느라 고생하셨으니 그날 축하는 자신이 아니라 사돈 어른이 받아야 한다면서요. 아이고, 저희 아들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저희 아들이 많이 착한 애이긴 하죠. 하지만 따님도 그에 못지않게 선하고 똑똑하지 않습니까? 제 며느리로 드리기엔 과분하고 감사한 아이예요. 역시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을 키워낸 분답게 겸손하고 점잖으십니다. 저 사돈 어른, 앞으로 아드님 걱정은 마세요. 저희가 남들보다 보잘것없는 재산이 조금 많습니다. 살면서 돈이 뭐에 그리 중요하겠냐마는 적어도 우리 사위 딸 평생 돈 때문에 서러울 일은 없게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극과 안 받겠다고 아드님이 거절했던 아파트도 신혼집으로 기어코 사준 거고요. 사돈 어른들은 진심으로 저희 아들의 진가를 알아봐주고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게다가 저에게도 혼자 두 아이를 키운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칭찬해 주는 모습이 참 좋은 분들 같았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재산을 떠나서도 참 좋은 집안의 장가를 가게 됐다고 생각했죠. 아버님, 얼른 오세요. 드레스 입은 며느리랑 얼른 사진 찍으셔야죠. 우와, 우리 아버님 오늘 너무 멋지신데요? 대망의 아들 결혼식 날, 저는 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은 며느리를 보고 괜히 눈물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이런 천사 같은 아이가 나타나서 저희 집 새 식구로 들어오나 싶어 말이죠. 또한 오래전 지금 같은 미래는 상상도 못하고 행복한 미래를 그렸던 저와 전처가 생각나기도 했어요. 일찌감치 도착한 사돈 어른들과 저, 그리고 저희 딸은 결혼식장 입구 앞에서 슬슬 하객들께 인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며느리와 웨딩 촬영을 마친 아들도 얼른 나와 제 넥타이 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죠. 예, 떨지 마라. 너 이따 축가도 직접 부른다며? 아버지, 전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 긴장해서 떨고 있는 건 아버지시잖아요. 어? 근데 저분은 누구지? 파란 한복적을 입고 계신 걸 보면 다음 타임 신랑 측 어머니인가? 그런데 아들이 대뜸 제 등 뒤를 보며 아리송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다 점점 표정이 굳기 시작한 아들을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 저와 옆에 있던 딸 또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와 딸의 얼굴 또한 혼주 한복을 입고 웬 남자 도착한 누군가의 정체를 알곤 경악을 했어요. 우리 아들 결혼 축하한다. 넌 처음 보지? 인사해. 네 둘째 아빠야. 엄마랑 재혼한 사람. 이쪽 분들이 내 사돈들 분들이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우리 아들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12년 전 바람나서 저와 이혼한 전처였습니다. 또한 기가 막히게도 그 옆에 멀끔한 양복을 입고 함께 왔던 남자는 그때 아내와 바람난 후 재혼까지 한 상간남이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얼른 사돈들에게 다가서려는 그 둘을 막아섰어요. 그리고는 기함을 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죠. 당신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것도 나 배신하고 바람 피웠던 놈이랑 같이. 야박하게 왜 이래? 내가 뭐 못 올 때 왔어? 내가 엄마인데 아들 결혼식도 못 와? 아유 어떻게 알긴. 내 동생한테 들었지. 결혼식장 위치야 뭐 우리 아들 SNS 들어가 보니까 떡하니 나와 있던데 뭘. 내가 좀 신세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족 다 버리고 12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왜 애가 초대도 안 했는데 여기를 오냐고? 누가 반가워한다고? 저기 사부인, 사돈 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하객분들 오기 전에 제가 얼른 정리하겠습니다. 아, 왜? 나도 인사 좀 하자. 신부 대기실 가서 내 며느리 얼굴도 보고. 그리고 연락을 안 하긴 내가 한 2년 전부터 보고 싶다고 애들한테 연락을 몇 번이나 했는데 애들이 답장도 안 하고 무시하던 통에 여태 못 보고 살았던 것뿐이야. 얘들아, 너희도 화가 나서 이 엄마 연락을 무시했겠지만 막상 엄마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지? 아휴, 우리 예쁜 아들딸 언제 이렇게 훌륭하게 컸어. 너희 대기업 들어가고 변호사도 됐다며? 그게 다 이 엄마가 똑똑한 머리 물려준 덕분이야. 물론 내가 원망스럽겠지만 이 엄마도 살면서 정말 반성 많이 했어. 너희가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이제라도 엄마가 엄마 노릇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온 거야. 겸사겸사 사돈들 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오랜만에 본 엄마 안 안아줄 거야? 저 얘들아, 아저씨가 너희들 엄마 새 남편이어서가 아니라 너희들 엄마 정말 너희들 많이 보고 싶어 했어. 울기도 얼마나 많이 울었다고. 그리고 나도 얼굴은 제대로 마주한 적 없지만 너희들의 마음속으로 내 자식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너희들 엄마 따라서 이렇게 결혼도 축하해 주러 온 거야. 마음 같아선 이 정신 나간 것들을 당장 끌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와 달리 사실은 애들도 엄마를 그리워하진 않았을까 덜컥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아이들과 사돈들까지 보는 앞에서 엄마라는 사람을 질질 끌어내면 아이들이 상처도 받을 것 같았어요. 때문에 이걸 어찌하나 잠시 망설이던 그때 저보다 먼저 나선 사람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전철을 싸늘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코웃음부터 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보고 싶어요? 축하요? 전 어머니가 하나도 안 반갑고 오히려 우리 그렇게 버리고 간 주제에 뻔뻔스럽게 이렇게 나타난 어머니가 경멸스러운데요. 큰애 삼촌이 저 결혼한다는 얘기만 하고 저랑 연정이가 어머니를 거의 혐오하고 있다는 건 말 안 하던가요? 예. 아이, 무섭게 왜 그러니? 물론 엄마한테 화났을 거 알아. 하지만 그 하객들도 몰릴 텐데 네 장인 장모님도 다 보는 앞에서 이 엄마를 쫓아내기라도 하려고? 엄마 혼주 한복도 입고 왔으니까 우선 결혼식부터 잘 치른 후에. 아니요. 이곳에 장인 장모님이 계시고 설사 하객분들이 1000명 가까이 있다고 해도 전 어머니를 쫓아낼 거예요. 저랑 부모 자식 관계로 남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어머니 생각에 먼지 한 톨만큼이라도 희망 심어줄 생각 없으니까요. 저에게 부모님은 평생 가족을 위해 몸 바치고 눈물 흘려가면서 살아온 아버지 한 분뿐이에요. 아니면 어머니 끊어내고 여전히 우리 아버지에게 미안해하며 사시는 외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세 분이요. 나랑 연정이가 아버지 신경 쓸까봐 말씀 안 드렸다 뿐이지 어머니가 여기 왜 찾아왔는지 모를 줄 아세요? 큰애 삼촌이 연락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엄마랑 재혼한 사람 사업이 쫄딱 망해서 지금 두 사람 원룸에서 빚 갚고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다고요. 그게 딱 2년 전이죠 아마? 너희들 지금 로스쿨이랑 대기업 다니면서 잘 살고 있는 거 알고 너희들 엄마가 돈 요구하려고 연락할지도 모르니까 애초에 만나지도 말라고 하시던데요. 우리 얘기하면서 자식들한테 키워준 값 내놓으러 가면 착한 애들이니 좀 주지 않겠냐는 말을 했다면서요 어머니가. 정작 자기 자신은 백수로 살면서 일할 생각도 않고요. 그래놓고 어디서 보고 싶었다는 거짓말이에요. 당장 제 결혼식에서 사라지세요. 네 삼촌이 그런 쓸데없는 말을 했어? 이 인간이 진짜. 그래. 나 돈 필요해서 왔다. 그냥은 절대 안 만나줄 것 같아서 너 도망갈 데도 없는 여기로 일부러 찾아왔어. 네 처가 될 집도 되게 부잣집이라길래 며느리 될 애한테도 너 잘 키워준 값 좀 받아내려고 했다. 그러면 안 되니? 솔직히 내가 뒤늦게 새삼 찾아 떠나긴 했지만 그때까지 너희 열심히 키워줬잖아. 그럼 키워준 값 좀 받을 자격도 있지. 나도 내년이면 60인데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일하고 싶겠니? 그럼 우리 아버진 어디서 아쉬운 소리 듣는 게 좋아서
은퇴하고도 경비를 하고 계시겠어요? 우리가 용돈 드릴 테니 이제 일하지 말고 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아버진 우리 돈을 절대 안 받겠다고 하셨어요. 부모는 자식을 보살펴주는 사람이지 두 손 두 발 멀쩡한데 자식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평생 자식만 보고 산 아버지께도 반강제로 돈을 못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 나갔다고 어머니 당신한테 돈을 주겠어요? 한심한 소리 말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당장 가시라고요. 엄마, 우리한테 엄마 자격도 없으면서 엄마라는 이름 앞세워서 오빠 망신 그만 시켜요. 그리고 감히 저 남자를 어떻게 아빠 앞에 다시 세워놔요? 나 우리 아빠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날 낳아준 엄마라고 해도 나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까지 쓰기 전에 당장 나가요. 거기다 딸까지 합세해 전처를 쫓아내려고 하더군요. 들어보니 이미 두 아인 전처가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아 궁색하게 살고 있다는 걸 이미 알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신경 쓸까봐 전처에게 연락 온 것도 전처의 근황도 말하지 않았던 거죠. 애들의 전처에 대한 마음과 전처가 찾아온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나니 더 이상 망설일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얼른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고 딸에게 말한 후 이를 갈며 그 둘에게 다가섰어요. 고작 돈 따위 때문에 감히 우리 아들 결혼식에 난입했어? 감히 사돈 어른들 앞에서 우리 아들을 망신 줘? 내가 전에 말했지? 당신 꼭 천벌받을 거라고. 그 말이 이루어진 걸 확인하니 그거 하나 기분 좋네. 근데 감히 우리 애들 돈으로만 보고 우리 아들 결혼까지 망치려던 당신에 대한 분노가 그 기분을 완전히 뒤덮고 있어. 나 이 이상은 말로 안 해. 당장 여기서 나가, 이 벼락 맞을 여자야. 그리고 이 뻔뻔한 놈아, 너 감히 우리 가정 파탄낸 거로도 모자라 돈 구걸하려고 우리 아들 결혼식장에까지 얼굴을 보이냐? 너 쓰레기 들어올리고 던지는 일에 힘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지? 어디 아직 팔팔한 내 힘자랑 좀 몸소 체험해 볼래? 전 그냥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 주려고. 어디서 자꾸 거짓말이야, 이놈아. 아이고, 희연이 너 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온 게야? 그 둘은 제 으름장에 주춤대며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뒤에서 힘없는 외침이 들리더군요. 뒤를 보니 곱게 한복을 입은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힘겹게 달려오고 계시더라고요. 여든이 훌쩍 넘은 두 분은 꼭 손주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싶다며 식장에 온다고 하셨거든요. 그 뒤로 두 분을 모시고 오느라 함께 온 전 큰 처남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이 보였죠. 아이 누나, 아니 내가 이제 누나 아들 결혼도 하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라는 뜻에서 결혼 소식을 알려줬지. 누가 여길 찾아오라고 알려줬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있어? 둘째 네가 네 누나한테 말한 게야. 우리 손주 결혼한다고? 아휴, 내가 못 살아 정말. 나랑 네 아버지가 더 이상 이 집 소식 네 누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냐? 희연이 너 대체 여길 왜 왔어? 왜 다들 날 귀신 보듯 못마땅하게 봐? 왜 다 나한테만 그래? 엄마 노릇하고 돈 좀 달라고 하려고 왔다. 왜? 엄만 전에도 딸인 내가 아니라 저 인간 편만 들더니만 왜 지금도 나 보자마자 소리부터 쳐? 안 그래도 지금 욕만 더럽게 먹고 쫓겨나기 직전이었어.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이 양반이 누구한테 장인 장모 거려? 우리 사위인 전이나 지금이나 여기 박서방 하나인데. 뭐? 돈 달라고 하려고 왔다고? 이 망할 기집애 같으니라고. 우리가 80 넘게 먹도록 평생 죄인으로 살게 한 것도 모자라 이젠 손주들 얼굴까지 못 보게 하려고 해? 당장 나가! 나가라고! 두 분은 늙고 힘없는 손으로 전처를 마구 끌어내려고 하셨습니다. 전처는 신경질을 내며 그 손을 뿌리쳤어요. 두 분께 눈치 없이 인사하려다 면박을 받은 상간남은 옆에서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이미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죠. 결국 전처는 기함을 한 자기 동생의 손에
우악스럽게 이끌려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사부인. 집안의 추앙골을 하필 이렇게 좋은 날 보여드려서요. 아닙니다. 그게 왜 사돈어른이 사과하실 일인가요? 그래도 하객들이 많이 오기 전에 소란이 일찍 벌어져서 다행입니다. 저흰 정말 괜찮습니다. 저와 아들 그리고 딸은 얼른 사돈 어른들과 대기실에서 소란을 듣고 놀란 며느리에게 사과부터 했어요. 또한 일찌감치 도착해 모든 상황을 지켜본 하객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을 건넸죠. 사돈 어른 말대로 하객들이 더 많이 도착하기 전에 소란이 일어난 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장인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과 딸에게 사과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우리가 너희들 삼촌 입단속을 더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너희들 엄마 때문에 이 좋은 날에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에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장인 장모님도 이해해 주셨고 전 괜찮아요. 오빠 말이 맞아요. 할아버지도 그만 우세요. 뚝! 그리고 이미 엉끄는 저희 엄마가 잘못한 일인데 왜 두 분이 사과하세요? 자신들도 놀랐을 텐데 12년 전처럼 착한 두 아인, 그런 두 분을 안고 도리어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그런 두 아이를 안아주며 아버지로서 사과하고 위로해줬습니다. 많이 놀랐지? 그리고 이 아버지 모르게 너희 둘 다 너희들 엄마 연락 무시하느라 마음고생 많았겠구나. 미처 먼저 알아채주지 못해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란 사람한테 애초에 아무 기대도 없어서 상처도 별로 안 받았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우리한테 돈 때문에 접근하려던 걸 알고 아버지가 화나고 스트레스 받아 하실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숨긴 거죠. 저랑 연정인 진짜 괜찮아요. 더 이상 서로 부둥켜 안고 사과할 시간도 없었던 게 결혼식 시간이 다가오며 점점 하객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전초로 인한 소동은 잠시 잊고 하객을 맞이하고 결혼식을 진행하는 데 집중했죠. 다행히 결혼식은 무사히 마무리됐고 큰처남 또한 뒤늦게 우리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죄송해요, 매형. 전 계속 누나가 일도 안 구하고 저한테 돈 빌려달라는 얘기만 하니까 아들도 장가 가는 마당에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말해줬던 거예요. 누나가 하도 꼬치꼬치 캐묻길래 매형 며느리 될 사람 집이 잘 산다는 말만 저도 모르게 했던 거고요. 저도 이제 누나한테 질릴 대로 질렸어요. 저도 이제 누나랑 연락 완전히 끊고 살려고요. 그래도 애들이 매몰차게 쫓아냈으니 전 전처가 더 이상은 절대 안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처는 얼마 뒤의 명절에 저희 집에 찾아와 또 한 번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음식 냄새 좀 빠지라고 현관문과 베란다 문을 열어놨던 우린 소리도 없이 집에 들어온 전처를 보고 완전 기겁을 했죠. 몰래 들어온 건 미안해, 여보. 근데 나 진짜 돈이 급해서 그래. 저기 얘들아, 너네 돈도 잘 벌잖아. 제발 이 엄마 좀 도와줘. 어? 나랑 재혼한 그 인간 나가서 돈 벌어서 빚 갚을 생각은 않고 지금 완전히 술에 쩔어서 살고 있어. 그러기만 하면 다행인데 술만 취하면 나가서 돈 가져오라고 나한테 손까지 올린다니까. 자기가 벌어온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살았으면 이젠 내가 은혜를 갚을 차례 아니냐면서 말이야. 그래서 저번 이 결혼식 날에 그런 무리수까지 도가면서 찾아갔던 거야. 그리고 그렇게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나한테 손찌검을 덜할까 싶어서 그 인간도 데려갔던 거고, 결국 저번 달부터 내가 룸살롱 주방 설거지 일하면서 돈 벌어다 주고 있는데 그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 뭐하니? 월세에 대출금에 그 인간 술값 되면 연기처럼 사라지는데 제발 그놈의 원룸이라도 좀 벗어나게 나 좀 도와줘. 어? 니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찾아갔다가 이 엄마 소금까지 맞고 쫓겨났어. 오죽했으면 이 엄마가 니들 보려고 명절에 여기까지 찾아왔겠니? 그러게 애초에 아버지 배신하지 마셨어야죠. 그랬으면 어머니도 그런 걸 당하면서 살고 있을 게 아니라
여기 우리랑 같이 앉아서 돈 걱정 없이 웃고 있었겠죠. 이게 어머니가 선택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고 우린 그런 어머니 동정할 생각 조금도 없어요. 저 변호사인 거 아시죠? 지금 어머니 가택 침입하신 것도요. 제가 이거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 삼기 전에 얼른 제 발로 나가세요. 그리고 저든 연정이든 또 찾아와서 돈 요구하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 다 취해서 어머니 떼어낼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기 자식한테 결국 법적인 문제까지 들먹여지는구만. 부끄럽지도 않어 당신? 당신이 부모로서 단 한 톨의 부끄러움이라도 느낀다면 얼른 조용히 사라져. 그리고 정말로 우리 앞에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마. 그날 아들은 자신의 직업인 변호사까지 내세워 전처에게 으름장을 놓더군요. 한심한 표정으로 덧붙인 제 말보다 아마 전처는 아들의 말에 겁을 먹고 저희 집에서 도망쳤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들의 겁박이 먹힌 건지 아들이 결혼한 지 1년이 넘은 지금껏 전처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죠. 이후 유일하게 전처와 연락하던 큰 처남도 교류를 끊었기에 전처와 그놈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장인 장모님은 알지도 모르지만 구태여 묻진 않으려고요. 전처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잘 살고 있든 더 못 살고 있든 말이죠. 사실 저도 사람인데 전처가 잘 살길 바라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 해가 전부 아이들에게 갈 것 같아 저는 아예 전처 생각을 더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이제 남은 삶은 여전히 대기업 열심히 다니며 아빠인 제게 효도하기 바쁜 딸과 신입 변호사가 되어 열심히 법무법인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아들, 그리고 얼마 전 첫 아이를 임신한 착한 우리 며느리가 행복하기만을 빌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비록 결혼 생활엔 실패했지만 이렇게 착한 효자 효녀를 키워낸 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제 자신의 목숨보다 자식들이 10배, 100배는 소중한 저는 아버지라는 존재니까요. 제가 길지 않은 60여 년을 살아보며 느낀 건 사람은 살아온 대로 무언가를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잘 키운 자식들을 보며 행복에 젖어 살고 있는 저와 달리 자신의 이기심으로 가족을 배신한 대가를 처참히 돌려받고 있는 전처를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제 사연이 부디 제가 깨달은 이 같은 바를 잘 전달했으면 싶네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